안녕하세요. 톱트레이더스 라일입니다. 오늘의 상한가의 비밀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3일입니다. 3일은 대표적인 홍준표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갖고 이후에 3일이래. 홍준표 관련주로는 그 다음으로 경남스틸, 그 다음으로 한국선제 이렇게 종목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마찬가지로 10% 이상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왜 홍준표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는지, 홍준표 지지율이 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 중립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떤 한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이런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걸 미리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 안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야당과 여당의 관계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건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왔던 게 최재형이었는데 요새는 이 둘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홍준표가 되고 그 다음이 3위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안에서 최재형 내려가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그 수혜를 보겠죠. 지지율 떨어지는 것만큼. 그걸 윤석열이 먹느냐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에서는 이렇게 본다. 그럼 야당에서는 조금 이쪽이 약세니까 이쪽이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 같은 걸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당이랑 이제 이게 경선에서 한 명을 뽑고 프로듀스 101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당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당에서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케이스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굉장히 잘하고 정치도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뭐랄까 급이 된다고 말을 하긴 조금 그런데 붙어서 싸워서 뭔가 지지율이 오르고 뭔가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정치인이 윤석열은 조금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뭔가 미숙한 것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너무 많이 나왔고 뭔가 익숙하고 그리고 이쪽도 사실 그렇게 막 강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쪽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관점, 야당 관점에서도 지금 이쪽이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 올라오고 있고 여당 관점에서도 이거랑 누가 싸울 것이냐, 이재명이랑 누가 얘기를 뭐 토론을 하고 TV 토론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해서 누군가 대적을 할 수 있을 사람이 누구 있을 것이냐 했을 땐 이쪽이라서 지금 홍준표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정치적인 견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딱 나오죠. 홍준표, 윤석열의 자신감, 이제 한 자리 차이, 추석 전후가 골든 크로스다. 왜 추석을 이야기하냐면요. 추석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나는 이 정치인이 좋고 나는 저 정치인이 좋고 막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지지율의 변화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주자 지지율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1위인데 이재명 2위고 그 다음이 이제 이낙연, 홍준표인데 홍준표가 최재형보다 앞서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말한 게 굉장히 세게 말한 게 눈에 띄는데요. 이거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고 여기는 또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보수 쪽이고 이쪽은 전체 합친 거죠. 전체 합친 거에선 8%였으나 이 범보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20.5%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멘트를 한 게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론조사 약진과 관련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범야권 대선주사 여론조사에서 20%를 넘겨 이제 선두와 한 자리 숫자 차이로 좁혀졌다며 중도에서만 일주일 사이 9.5%나 폭등했다. 이제 확산성 운운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평했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도 추석 전후 골든크로스 뭐 이런 이야기가 아까 나왔던 같은 기사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마 더 볼만한 내용이라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5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선 당시에도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별명이 붙어졌던 게 이제 홍카콜라죠. 이제 사이다 발언한다인데 사이다가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힘이랑 색깔이 맞는 게 빨간색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코카콜라와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홍카콜라라는 걸로 당시 이제 젊은 세대들의
공감대나 이런 거를 이제 지지율 올릴 때 유튜브를 많이 활용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현재가 훨씬 더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2030 세대 쪽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참고만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그래야 이제 3일이 왜 상한가를 가는지 설명이 돼서 이렇게 가져왔고 3일 같은 경우가 왜 관련주인지에 대한 기사가 지워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이게 좀 말이 복잡해서 홍준표 의원의 대선 당시에 이제 대표 의원의 아버지가 3일의 초대 창시자? 뭐라고 해야 되지? 창업자라고 하면서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3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정말 좋았던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잔일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상한가로 끝이 난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 돌파로 본다라고 하면 1차 시세가 나오고 눌림 나오는 걸 공략하는 게 나았을 것 같고 이 정도 자리에서 오히려 눌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잘 먹혔을 것 같은 차트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 상한가가 가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지수가 조금 회복하긴 했으나 아직 전일자의 회복까지 다 완벽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수는 올랐지만 아직 내 보유 종목들이 아직 뭐 숨 돌리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숨은 돌렸다 정도로 보시고 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